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8%, 코스닥은 1.93% 나란히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상당히 좀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었죠.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고, 따라서 미 증시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저점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추세 하락이 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부근이 기술적 반등인지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죠. 물론 저도 여기서 바닥이 잡힌다,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는 않았지만,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우려했던 폭락이나 급락이 출현하기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뷰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코스피는 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박스권, 요때부터 제가 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때 당시에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요,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수렴의 구간에서 박스권의 중심값에서 여기서 21선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하러 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꺾였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한번 일단 터치는 하러 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재차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폭락까지는 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었고, 코스닥도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되어져야 되는 자리였죠. 여기서 이거 바닥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정도 요때였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가. 혹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요렇게 나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750포인트 이상, 여기 보시면은 요정도 지지 구간, 요정도 거래가 이때 당시에 좀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죠. 그래서 얘네가 저점을 좀 깨더라도 한 요정도 구간 안에서 저는 바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안에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고,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요정도 구간 안에서는 바닥이 잡힐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은 드렸었네요. 일단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 시작하는 9시 그쯤부터 해가지고요, 개표가 슬슬 시작이 될 거고,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부분의 조사 기관에서는 지금 바이든의 우세를 상당히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내일 나올 수 있는 결과 시나리오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조사를 잠깐 좀 해봤는데요. 270석을 가져가면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예상 우세 지역을 서로 그냥 전통적인 민주 우세 지역, 공화 우세 지역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가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든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접전 지역으로 뽑힐 수 있는 플로리다랑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가도 이제 민주당이 우세 지역만 좀 챙기면 그래도 270대 268로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한 곳만 가져와도 바이든이 좀 우세를 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이제 2016년 대선 때처럼 현재 민주당 우세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아리조나 주를 다 가져갈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겠는데, 가망성은 그렇게 지금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있거나 수급이 좀 들어온 섹터의 모습만 봐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바이든 쪽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바이든이 승리를 가져갈 경우 이제 남은 증시의 유일한 불확실성은 트럼프의 불복 여부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라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빠르게 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고, 어찌됐건 대선이 끝나게 되면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뭐 100%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 리딩반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요때 당시에 좀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요때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을 기대하고 접근이 들어갔는데요. 한 3일 동안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다가 오늘은 슈팅이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뭐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쪽으로 반등이 나오길 저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의 승리와 함께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재료 소멸로서 이렇게 좀 꺾여버릴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때 매수했던 물량을 오늘 본전가에서 그냥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될지, 뭐 바이든이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승리를 하더라도 내가 윗구간으로 먹을 폭과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감당해야 될 어떤 손실폭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윗구간으로 먹을 기대보다는 조금 밑으로 떨어져 버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확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재료 소멸로서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리스크 관리차 본전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와 버렸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린 뉴딜 대장주인 유니슨이나 풍력 관련 대장이죠, 태양력 관련 대장인 신성해진지 같은 이런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이미 너무나도 크게 내고 파동의 끝, 물론 시작점일 수도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파동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 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주 방송에서도 두세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테마 안에서 시세를 이미 한번 낸 종목들보다는 시세를 한번 낸 애들은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시세를 비교적 덜 낸 새로운 종목들이 자꾸 순환매가 도는 그런 약간의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바이든의 승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시세를 낸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다 보고 있는 대장주들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나올 확률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유니슨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탔습니다. 아무튼 그린 뉴딜 및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들은요, 내일 이제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의 승리가 좀 유력해지는 분위기가 나올수록 물론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다가 확실시 되는 구간에서 재료 소멸로 떨어져 버릴 이 시나리오와 A라고 치고요. B 시나리오는 이 슈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중에 이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당히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는 의미의 괴랑 좀 같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인 오성첨단 소재랑 세미콘 라이트가 움직였던 모습도 뭐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쪽보다 움직임이 최근에 바이든 관련주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 테마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벤트의 어떤 결과와 함께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세가 많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나 세미콘 라이트는 사실 좀 너무 약하고요. 대장이 오성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기 전에 매매를 좀 끝내주시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고점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여기를 강하게 아마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주려면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실리면서 양봉이 떠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는 단연 윤석열 관련주고요. 지금 야권 주자 중에서는 17.2%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갖는 기대나 폭발력은 사실 야권보다는 지금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떠오르는 주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안철수 뭐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테마주를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멘트 드렸었고 시세를 내기 전부터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랑 뭐 최근에 뭐 이제 급등이 있었던 뭐 화이자 관련주,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그렇게 좀 언급했었고 저번 주 방송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뭐 백신을 임상 1상 뭐 2상을 진행 중인 그런 뭐 종목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것을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좀 눈여겨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멘트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뉴스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적중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미국 대선 분위기랑 함께 정치 테마주가 일단은 시세를 좀 내고 있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혹시 시장이 만약에 상승장을 한번 타게 되면 정치 테마주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내년쯤 돼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2022년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2021년은 정말 대선주들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또 준비가 되어질 거거든요. 정치 테마주들은 뭐 그때 가서 또 큰 어떤 먹을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테마주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제 서현탄 메탈이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오다가 뭐 방송에서도 제가 서현을 이제는 보셔도 될 만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의미가 똑같습니다. 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시세를 한 종목이 계속 끌고 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최근에는 트렌드가 더욱 그렇고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서현탄 메탈이 시세를 내고 있을 때 서현이 한 요 정도 구간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이 이제 다시 대장 자리를 꿰찰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멘트 드렸었는데 서현 뭐 시세를 냈고요. 그 다음에 덕성이 이제 최근에는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요 정도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일단은 좀 더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 먹을거리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을 개발 중인 뭐 이제 임상 1상 뭐 2상에 있는 그런 뭐 국내 기업들보다는 뭐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뭐 백신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CMO 업체들의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녹십자가 오늘 어제는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뉴스, 모더나가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국내 제약 회사 몇 곳이랑 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모더나가 어디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잠깐 그냥 CM 업체들 반등이 좀 나오다가 죽어버렸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던 바이넥스를 지금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뉴스에 나온 걸로는요, 연간 80억 도즈를, 그러니까 최대치입니다. 연에 최대로 생산을 해내면 80억 도즈를 생산할 수 있는 뭐 시설을 갖췄다. 근데 1 도즈당 지금 이익이 1에서 뭐 한 3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니까, 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최대의 기대치죠. 그래서 뭐 기사에는 뭐 8조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만, 뭐 8조까지는 조금 사실 너무 뭐 조금 크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요. 일단 종목도 좋고요, 재료도 좋고, 오늘 어떤 시세를 냈던 양봉의 모습, 거래 대금까지 굉장히 좀 매매를 한번 욕심내서 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 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좀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가 지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어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공부가 되어지면 관심 종목을 좀 뽑아 놓고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모더나의 국내 업체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은 바이넥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어놓고 일단 한번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종목들도 제가 상당히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테마주고, 일단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SK 케미칼이고요. 지금 시간에서 조금 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일 이제 갭이 좀 뜨면서 이렇게 요 가격대를 넘어서 시작을 하면 또 한번 흐름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K 디스커버리도 자리는 지금 흡사하죠. 다만 케미칼이 대장이니까요, 케미칼 쪽으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에서 거의 주도주를 꿰차고 있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피플바이오가 박셀바이오를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신규 상장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셀은 아마 오늘까지 상한가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고요. 아마 내일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내일 오전에 좀 시세가 날 때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고점 자리에서의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요. 눌림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한 음봉 2개 정도는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혹시 박셀바이오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등주로 좀 졸졸 따라다니던 피플바이오가 박셀을 제치고 좀 힘을 내주는지,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재밌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닥 다지고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도 상당히 이쁘게 정배열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하던 주가를 21선 기준으로 맞고 떨어지고 한번 돌파시켜 놓고 조정받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21선 기울기를 눕혀서 안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잘 좀 나게 되는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을 뭐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뭐 하게 될 텐데, 캐모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비임상 이제 동물 실험이거든요. 그거 연구를 위탁받아서 시험에 착수한 바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었고요. 뭐 재료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기가 힘들고, 앞선 상황에서 시세를 한번 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좀 보기보다는 좀 먹을 만큼 좀 먹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아주 뭐 좋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정말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5G, 뭐 특히나 5G랑 오늘은 이제 2차전지 두 섹터가 너무나 강했고요. 거의 시장 수급이 몰빵이 됐다고 할 정도로 5G랑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그 가운데서 IT 반도체 쪽으로도 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항상 개인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는 뭔가 좀 개인들로부터 소외된 업종, 섹터를 항상 밑에서 싸게 사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은 사실 이미 이제 시세가 나고 있을 때 고가권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좀 또 팔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소외되어 있는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섹터를 또 끌어올리고, 시세가 좀 나는 중간부터 개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고가권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요.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주식 경험을 많이 보잖아요. 소외되어 있을 때 매수하고, 뭐 이제 시장에서 열광적일 때 매도하라, 뭐 이런 것처럼, 특히나 이제 뭐 테마의 경우에는 좀 해당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섹터, 특히나 우리가 섹터 종목들 매매할 때 대장 섹터를 쭉 모아놓고 결국은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면서 가야 될 섹터가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트레이딩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데, 또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심리라는 게 그렇게 잘 또 안 되죠.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좀 뭐 어떤 시장의 대중과 반대로 가면서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어떤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5G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뭐 이제 오늘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제 방송은 뭐 몇 개월씩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아닌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매매 위주로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의 상승은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챙길 수 있는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바닥에서 강하게 추세를 돌리는 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한정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하고 다시 또 이제 눌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상승하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다면은 눌림을 기다렸다가 사야 될 텐데, 이 눌림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보통 바닥권에서 어떤 섹터 하나가 들어 올려질 때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고르는 게, 이 다음번에도 그 종목이 상승률이 높거나 대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랑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이 종목은 5G 관련주 중에서는 아주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고, 얘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뭐 서진,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웍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차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서진 시스템이 오늘 21선을 돌파를 일단은 했고요. 다시 눌릴 가능성이 크겠죠. 다산네트웍스 21선 돌파했죠. 근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컸지만 아직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은 못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21선에 딱 맞닿아서 끝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1선을 좀 일단은 돌파하거나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훨씬 더 좀 빠르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이나 다산 네트웍스, 에이스테크 요 정도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잖아요. LG화학이랑 뭐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짚어드리면 오늘 좀 좋았던 종목은 나노신소재 있고요. 요거는 저희 리딩방도 가지고 있는데 물려 있어요. 이제 물려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 그러니까 2차전지 5G 이쪽 섹터는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굳이 뭐 이제 시장이 막 폭락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뭐 손절이나 대응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나도신 소재는 그냥 뭐 차분히 들고 가려고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률이 거의 제일 좀 높았던 것 같고요. 21선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뭐 PNT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요 정도 요렇게 세 종목 정도가 제가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5G나 2차전지 이 섹터 관련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아닌 섹터 관련 종목들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엄청난 뭐 뉴스, 호재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섹터 종목들 매매할 때는 무조건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